이재용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결국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가총액 400조가 넘는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올리는 수익의 3분의 1을 올리는 삼성전자의 수장이 끝내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 구속이 특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헌재는 어제 마지막 변론일을 24일로 못 박았는데요. 이 24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상원 변호사,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네. 자, 두 분 먼저 이번에는 구속을 예상하셨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예. 사실 저 1차 때는 한 8대2 정도로 기각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대5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에서 사실 재벌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2번 하는 게 잘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또 기각됐을 경우에 특검으로서도 수사 동력을 많이 상실할 게 아닌가 네.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사실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거나 이번에 꼭 구속될 만한 많은 사유를 갖다가 아마 주장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구속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또 법원의 이때의 관례로 볼 때 재청구된 영장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보는 게 사실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5대5 정도로 봤는데 불행하게도 5.1대 4.9가 됐네요. 저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법벌 전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단정하지 않는 게 네. 이제 버릇이긴 한데, 저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봤냐면, 새로운 사실관계가 추가됐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삼성물산과 네. 이제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제 뇌물공여다 이렇게 봤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000만 주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500만 주만 팔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특혜를 줬다. 네. 이런 부분을 추가했거든요. 네. 저는 그분이 오히려 좀 약점이 될 걸로 봤어요.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왜 그걸 추가했을까 하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지난번과 똑같은 사실관계에 증거만 보강했다. 네. 그러면 이번엔 구속이 가능하겠다 생각했을 텐데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했는데 법원이 밝힌 이유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새로운 사실관계 사실관계 구성이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 걸 보면 네. 제가 봤던 거 조금 달리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 후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상당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지난번 첫 번째 조사 때와 2배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또 특검과 삼성 쪽에서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또 맞섰다. 이번에 7시간 반 걸렸죠. 네. 네. 이렇게 오래 걸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가? 공식적으로 무슨 영장 실질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재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아닙니다만은 대법원의 관계자 말에 의하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아무리 길어야 서너 시간. 네. 이게 긴 영장 실질 심사 시간이었는데 네. 이번에 7시간 반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처음에 특검과 삼성 측에 들어갈 때 네. 기록 양만 해도 여행 가방 1개를 딱 특검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네. 삼성 측에서는 2개를 딱 가지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기록만 해도 1만 페이지가 훨씬 넘고요. 네. 그다음 특검 측에서 한 2시간 동안 공격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4시간 동안 또 방어를 했어요. 거기다가 담당 판사였던 한정석 판사가 네. 어떤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 본인이 의문나는 게 영장 실질심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판사 위주입니다. 네. 네.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내가 이 사건 기록 영장 청구서를 보면서 좀 미심쩍었던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재판정에서 네. 피의자한테 물어보거나 네. 아니면 검찰 측에 물어보거나 그럼 하면서 그 옆에서 변호사가 또 보충 답변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한테 물었는데 피의자가 어떤 네. 법률적인 문제는 잘 답변을 못하면은 네. 판사의 허락을 얻어서 네.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만 해도 6시간 걸렸고 중간에 네. 한 20분가량 쉬었다고 휴정 시간이 그러고요. 네. 워낙 7시간 반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7시간 반이 걸린 겁니다. 네. 삼성 총수 구속이 처음이라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도 기소는 몇 차례 됐지만 비자금 사건이라. 그렇죠. 구속된 건 아니군요. 1938년에 네. 삼성이 창립됐는데 네. 그동안 79년 동안 네. 어제까지 이게 79년 동안 한 번도 네. 다른 그룹은 사실 총수가 구속된 게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정몽구 네. 회장도 구속됐고 네. 최태원 회장도 구속됐고 했지만 박영선 삼성은 회장도 구속됐었죠. 네. 재판은 많이 받았는데 네. 구속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초유의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 사카인 사건 때도 이병철 회장이 구속되진 않았나 보죠? 네, 예. 이병철 회장이 아니고 네. 장의죠. 이병철 예, 네. 이창희 씨가 네, 대신 그렇죠. 일종의 대신 구속돼서 할 당시에. 정도로 네. 그때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번이 예.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때는 법적인 이제 처벌은 많이 받았는데. 비료회사인가요? 사건 네, 회사를 네, 네. 국가에 헌납하고 네. 한국 비료를 네. 본인은 정계 은퇴한다.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딜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구속이 안 됐습니다. 네. 자,
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재계 총수가 구속이 됐습니다. 아직 미결수니까 일단 이 접견은 자유로운 겁니까? 적견은 변호사는 뭐 네.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예전에도 뭐 몇 차례 뭐 최태원 회장이나 문제가 됐었죠. 뭐 집사 네. 변호사라 그러고 네. 뭐 이 적견만 담당하는 변호사 있다 그랬죠. 네. 이재용 뭐 부회장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대신 가족들은 네. 하루에 한 번일 겁니다. 아마. 네.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다음 특별 면회라는 거는 이제 공무원 이런 분들이 네. 특별히 그 교도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네. 그거는 또 별개로 면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몇 번이든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는 제한이 없고요. 네. 가족은 보통의 재소자는 하루 한 네.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면회는 그냥 가서 10분 동안 면회하는 거잖아요. 15분인가 10분 네. 그럴 겁니다. 근데 특별 면회는 한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변호사가 잘해주는 사람은 자주 가서 만날 수 있고. 특별 면회라는 게 변호사 하는 면을 특별 면회라고 그러지 않고요. 네. 변호사 적견이라 그러고요. 그럼 아무나 신청하면 특별 면회가 그 가능합니까? 사람은 변호 의뢰를 받아야죠. 네. 아무 변호사는 가면 안 되고. 그럼 이제 변호사가 속된 말로 힘이 없으면 또 특별 면회 받기도 좀. 특별 면회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냥 변호사 적견. 변호사 절대 말고 특별 면회를 특별 여쭤보는 면회는 겁니다.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네. 특별히 그 신청을 해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있는 거죠? 네. 서울구치소에 지금 조윤선 장관도 있고 전 장관이죠 이제. 네. 김기춘 비서실장도 최순실 씨가 있고요. 있군요. 예, 최순실 있고요. 네. 그다음 장시호 씨도 있죠. 장시호 씨도 있고요. 예, 지금 많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용 씨가 들어가면서 이게 마침표가 될지 네. 계속 앞으로 진행될지 추가적으로 그건 또. 모르겠고요. 네. 장시호 씨는 지금 아마 정호성 씨. 네. 그게 남부구치소에 있는 거죠. 남부구치소에. 예. 그런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호성 씨처럼 어떤 주장이 엇갈리는 사람은 다른 구치소에 일부러 수감합니까? 아니면 공범 관계에 있으면은 그 둘이 교도소에서 네. 이렇게 오다 가다 네. 마주치면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은 네. 말을 갖다 맞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분리해 놓은 게 원칙입니다. 네, 네, 정말 알겠습니다. 6개월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최순실 씨,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부회장까지. 모두 한 곳에 있습니다. 이거 오다 가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미결수들이 뭐 노역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 여성 재소자하고 남성 재소자는 사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로따로 좀 분리돼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남성 재소자끼리는 운동 네. 시간, 운동하기 싫으면 모르지만은 네. 운동을 나가면 거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좀 제가 법리적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한번 기각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 부회장이 대가를 바라고 최 씨에게 뇌물을 줬다라는 어떤 법리적인 네. 그런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쉽게 말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네. 이유로 기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구속했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네. 저번에 기각할 때는 대통령과 독대가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에 있었다는 거죠. 일주일 이후인가요? 2015년 7월에 15일 날 그 독대가 있었는데 그 전에 네. 이미 다 끝나기 때문에 대가관계 인정하기가 좀 미흡하다.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삼성 SDS에 그 삼성 지배회사 비슷한데 그 주식을 갖다가 네. 본래 1,000만 주 처분하라고 했었는데 네, 네. 이게 대통령 독대 이후에 네. 이게 500만 주로 줄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게 결국 대가관계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번 판사는 네. 그걸 대가관계에 있는 걸로 본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정도 그 재산 해외 도피와 그다음 범죄 수익 은닉 네. 이 두 가지를 추가했죠. 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네, 아마 볼게요. 이제, 예. 예, 말씀하시죠. 네, 이재용 부회장 예. 혐의들 저희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5개 혐의로 영장이 청구가 됐었거든요. 네. 뇌물 공여와 재산 국외 도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횡령, 위증 등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차 구속영장 청구와 달라진 것이 2가지 혐의가 더 추가 적시가 된 건데 이제 그 추가 혐의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게 아까 물어보신 게 이제 새로운 증거가 뭐가 있느냐 네, 네. 물어보신 게 바로 네. 이제 그 안종범 전 수석의 네. 새로운 그 압수된 19 17건의 수첩 가운데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삼성의 승계 과정을 도와주도록 하라. 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이제 거기 적시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사실관계 지금 얘기한 대로 네. 승계 과정뿐만 그 합병 과정뿐만이 아니라 그 합병 이후에도 도와주도록 한 것이 그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수첩에 네. 의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결국 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이 네. 이런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계속됐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거죠. 정유라 씨, 네. 최순실 씨와 삼성 측에서 이면 계약을 말을 이제 세 피를 사줬는데 네. 그것을 그 독일 코치, 승마 코치 이름으로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최순실 씨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삼성 측에서는 부인했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증거가 되었고 이게 정말 보강 증거가 되어서 네. 구속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게 근데 아닌가 제가 볼 싶습니다. 때 네. 지금 말씀하신 걸 갖다가 그거는 진짜 보기 나름이거든요. 물론이죠, 당연히. 그 예. 구체적으로 삼성에게 이런 특혜를 주고 돈을 어떻게 받아라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도와줘라. 그다음 정유라 도와줘라. 네. 이렇게 했을 박 때 대통령이요? 네, 박 네.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박 대통령이 이때까지 계속 하는 말이 네. 그냥 선의로 했다. 네. 그다음 대가와 관계없이 본인은 돈 한 푼 받은 거 네. 없다고 주장하니까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1차 영장 기각 때는 그 부분을 받아들였거든요. 네. 이 대관계 없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 1차 때 증거를 보강할 수 있느냐,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영장을 담당하는 판사의 어떤 생각에 따른 거지, 이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만일 네. 기각할 마음을 먹었으면 이거 가지고 네. 부족하다 충분히 할 수 할 수 있는 있다. 겁니다. 그야말로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네, 있다. 있다 이런 자, 거죠. 어쨌든 그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그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네. 하고 무엇보다 그 뇌물 공여죄가 박 대통령과 관련이 깊은데 뇌물 공여 혐의가 이번에 역시 인정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언급이 네, 없었죠. 언급이 있었습니까? 판사의 언급이. 판사의 글쎄 전체 저기 내용을 제가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영장 기각에서는 아마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네. 보통 안 합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발부할 되게 때도요? 그럼요. 네. 발부할 때 지금 또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네. 오히려 나중에 가서 그에 대해서 책 잡힐 수 있는 네. 그 비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첫 번째 기각할 때 그 조의원 판사가 좀 불필요한 얘기를 했었죠. 생활 환경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불구속하도록 한다. 이렇게 영장 기각한다. 이런 점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뭐 지금 현재 아마 굳이 네. 뭐 뇌물공여죄가 어떤 점에 의해서 이제 인정이 됐다든가 네. 그럴 필요는 사실 없고요. 네. 또 그렇게 자세하게 만약 해놓으면 재판 가서 또 나중에 영향을 문제될 미칠 수 수 있다는 있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예. 하지만 아까 이제 굳이 그 여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이게 보기 나름이다 얘기했는데 법은 항상 아까 처음 얘기할 대로 해석의 여지가 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법정에 가서 재판 과정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는 거죠. 근데 뇌물 공여 부분은 영장 기각할 때는 쓰는데요. 네. 이 부분에 소명이 부족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증거면 네. 더 주려. 근데 발부할 때는 안 쓰죠. 아, 그렇군요. 발부할 때는 그냥 도장 찍고 그냥 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름만 쓰면 사실은. 되는데 예. 그거는 뇌물 공여는 이미 인정된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게 인정 안 된다면은 사실 그 범죄 재산 회해 도피라든가 그다음 그 범죄 수익 은닉 이거는 네. 사실은 범죄 행위가 있은 후에 그 재산의 사후 처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어떤 독립적인 가치를 짓는다기보다도 이재용 그 부회장의 어떤 뇌물 제공을 하고 그 네. 뇌물을 어떻게 처분했는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뇌물 공여가 인정이 안 된다면 이 만일 재산 해외 도피 요것만으로는 영장이 발부 안 됐을 것이다. 네.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그 경중을 따져봤을 때 형량을 봐도 뇌물 공여보다는 뭐 재산 도피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이 더 죄가 무겁다면서요. 그 뇌물 공여에는 또 특가법이 적용 안 돼요. 뇌물 받은 사람은 뭐 특가법이 3천만 원, 5천만 원 뇌물 받으면 네. 형이 팍팍팍 늘어나는데 네. 뇌물 준 사람은 뭐 1,000억을 주든 뭐 1조를 주든 항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거는 형이 크지는 않고요. 네. 네. 지금 저기서 나왔던 횡령 같은 경우에 50억 이상의 횡령이면요. 네. 그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고 재산 해외 도피도 역시 100억인가요? 뭐 네. 금액 어떤 일정 이상이면 그러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5년 이상 나올 수도 있고 감형이 되더라도 그렇죠. 5년인데 10년이면 5년이고 예. 감형되더라도요. 그 예를 들어 집행유예 나오려면 3년인가요? 예. 그렇죠. 그럼 집행유예 안 나올 수도 있네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경가법이라고 그러죠. 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횡령으로 네. 지금 50억 이상이 만일 유죄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러면은 무기징역이냐 10년이냐 그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이 경우에 10년 하겠죠.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감경 네. 반 잘라면 5년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그 뒤에는 이재용 회장이 뭐 심신이 뭐 좀 미약하다든가 뭐 술을 먹고 범죄를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면은 네. 한번 감경을 더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네. 이제 우리가 재판할 때 형이 너무 무겁고 네. 죄는 조금만 하면 2번 감경하면 술을 우리가 먹인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가지고 2년 6월 해가지고 집행유예 해줄 수 있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기 때문에 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예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성 쪽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그룹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면서 경영 공백 상황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영철 기자의 보도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창업 79년 만에 총수의 구속은 처음입니다. 영장 발부 약 2시간 만에 앞으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삼성으로선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이 부회장마저 구속되면서 경영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재편하던 상황이어서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그룹 수뇌부는 법적 대응에 주력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각 계열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적인 설비 투자만 진행하고 대규모 투자나 사장단 인사, 미래전략실 대체 등 쇄신 작업도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고 우역협회도 우리 경제가 대내외 악재에 막힌 상황에서 이 부회장 구속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일부에서는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뭐 분명히 어떤 우리 경제 전반은 아니더라도 삼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제에 영향을 끼치긴 하겠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총수라는 이런 이 법률적이 아닌 직책이 있으니까 네. 최종적으로 중요한 결정할 때 네. 그 그룹 오너의 총수의 어떤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니까 네.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재계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포함해서 어떤 우리 국민 모두가 삼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른바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네, 네. 해외 나가서 보면 삼성 로고 엄청나게 자랑스럽죠. 네. 어떤 미국에 가도 양판점에 가면 삼성이라는 것이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제일 있어서 비싼 제품이죠. 그럼요. 네. 제일 비싸고 네. 또 제일 큰 매장을 네. 차지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자랑스럽다. 세계 1위 네.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우리 국내에 왔을 때 그게 걸맞지 않는 뭔가 좀 구태의연한 어떤 네. 그 행태, 네. 편법, 불법, 합법을 넘나드는 네. 그런 편법적인 어떤 특히 승계 과정에서 네. 이런 걸 보여주는 걸 보면 법대로 해야 한다. 이런 그 감정도 있지만 네. 구속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네. 삼성이라는 그 세계 제1의 브랜드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에 흠집을 내는 건 아닌가. 네. 지금 벌써 이제 해외 대서특필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게 보자면 우리 그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양가 네. 감정을 반영하는 걸 거예요, 네. 분명히. 해외 연기금 같은 데서는 예. 또 이렇게 주식 사고 이런 데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룰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총수가 이렇게 사법 처리를 받으면 또 주식을 팔고 하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한데 자 이제 중요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특검 수사는 분명 탄력을 받을 거라는 분석이 많고요. 특검 기한이 이제 이달 말 28일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열흘 남았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한 달 더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도 속단이 어렵습니다만 네. 황교안 총리가 글쎄 연장하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돼요. 많이들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는 것은 결국 특검 수사가 연장이 되면 이게 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탄핵 심판과 연계가 돼 있잖아요. 네.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 3월 10일쯤 헌재 결정이 나온다 그러면 네. 거기에서 또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면 네. 지금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특검 수사 그때까지 계속 된다. 네. 그러면 그때 예를 들면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처럼 어떤 법원에 신병철을 요구한다 하게 되면 네. 이것처럼 참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 없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만약에 28일이 돼버렸는데 예. 구속해놓은 피해자들 그때까지는 그럼 서둘러 기소를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제가 볼 때 네. 특검이 지금 그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아마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네. 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한다면은 네. 지금 당장 이재용 부회장이 문제거든요. 네. 한번 연장해도 20일까지 할 수 네. 있는데 벌써 20일이면 3월 5, 6일 되면 사실 특검 연장 안 된다면 특검 수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0일 더하기 10일 동안 붙잡아두고 수사할 수 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특검 기간이 이번 달까지 끝나버리면 예. 그 붙잡아놓은 구속 시한도 다 못 채우고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네. 아마 2월 말 이전에 기소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다음 연장이 되지 않으면 3일 네. 내에 수사한 기록 모두를 검찰로 또다시 넘겨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검찰에서 나머지 이제 수사를 인지할 건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해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에 이은 특검의 다음 타겟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소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게 이제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과연 이 최순실 사태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조금 더 만약 이런 상황을 뭐 알고도 모른 척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야말로 직무유기인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또 더해서 조금 더 어떤 은폐를 위해서라든지 네. 최순실 국정농단에 조금 더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네. 특검이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구속 영장을 칠 수도 있습니까? 근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의 이 지금 범죄 사안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사실 형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네. 지금 추측됩니다. 네. 그동안 사실 삼성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서 뭐 SK나 롯데 같은 그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그것도 못했는데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수사를 좀 확대하기는 어려운 시점 아닌가요? 시작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28일 날 끝난다면 네. 그때 가서 이제 마무리하기도 어려울 네. 마무리하기 힘든 시간인데 네. 새로운 어떤 그 기업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특검 수사가 특검 수사가 연장이 안 되면 뭐 다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검찰이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그대로 수사하게 돼 그 있으니까. 수사 자료까지 다 들고 갑니다. 그러면요, 예, 네. 다 그걸 모든 걸 이관하게 돼 있으니까 네.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하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유야무야 되고 네. 그러진 않는다는 걸 다시 특수본으로 갑니까? 중앙지검? 뭐 그건 이제 검찰에서 예, 이제 그건 하게 다시 되는 이제 거죠. 사건이 네. 오면은 네. 검찰의 판단목이죠. 아, 예, 네. 누구한테 맡길 것인지. 네. 예. 아무래도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수사를 했던 팀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겠군요. 많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 수사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자유당, 자유한국당은 특검의 지나친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네.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몇 만일 시까지입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1분 남았- 대통령의 6분 국정농단 수사를 못하게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항대행은 애초부터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엄호하는 역사적 책임을,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검의 최종 목표는 이 게이트의 핵심인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면 조사도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만약 수사기한 연장을 불허하면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신속하게 사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미 발의되어 있는 특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재벌 총수에 대한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라는 표적 수사 논란, 엄정한 법리보다는 분노한 광장의 민심을 추종하는 듯한 여론 수사 논란, 헌재의 탄핵 심판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검이 존재하는 듯한 비독립적 수사 논란, 확정된 범죄 사실도 아닌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공개 논란 등 특검을 둘러싼 많은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야 3당이 특검법을 한 달 연장해주지 않으면 새 법을 만들어서 한 달 더 네. 조사하게 하겠다.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뭐 가능하지요. 네. 이제 야 3당이라는 것은 바른정당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네. 바른정당의 태도는 정확히 잘 알 수 없지만 네. 현재로서는 만약 권성동 법사위원장이거든요. 네.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니까 네. 만약에 법사위원장이 본인이 상정하면. 법사위를 열어서 네. 뭐 통과시키겠다 하면 물론 이제 그 야 3당 전체가 네. 거기서 합의한다는 전제로 한다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다음 또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게 이제 박 대통령 대면 조사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이제 발부된 상황에서 받으려 하겠느냐, 더 부담이 될 텐데, 또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더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분석도 있고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딜레마가 아닐까.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금 그 구속으로 일단 뇌물 공여가 뭐 1응 그러니까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결국 뇌물 수수한 거, 받은 걸 갖다 인정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특검의 중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면서 안 받는 게 맞는데 또 제가 볼 때 이 특검 기간 연장에 관해서 있죠. 안 받으면 특검의 그 특검 기간 연장에 명분을 주는 게 된단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 조사에 대해서 뭐 묵비권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부인으로 일관한다 하더라도 일단 조사를 받아버리면은 특검이 기간 연장을 하는 명분이 상당 부분 상실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쪽으로서는 이 부분이 지금 궁지에 그러니까 서로 딜레마에 지금 처해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 연장 신청서에 지금 네.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내용을 좀 포함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네. 대면 조사를 안 받으면 그것이 정말 그 여론에 의해서 명분이 될 대통령조도 수 있다. 못하고 네. 충분히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연장하라는 압박의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받는 게 좋은 게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만약 특검법 연장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한다 하게 되면 네. 지금 그렇게 상황에서 만약 3월 10일 날 인용이 된다면 네. 자연인 신문에서 특검 조사라든지 또 검찰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조사도 받게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네. 일단 현재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 조사를 받는 게 네. 여러 가지 예우 차원에서라도 좋지 않을까. 네. 본인들이 판단을 아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운명의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재가 어제 최종 변론일을 24일로 정했어요. 이게 예.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그렇다면 또 심판은 언제쯤 나올지. 24일은 이제 예정이죠. 네. 재판이라는 게 또 하다 보면 진짜 엉뚱한 전혀 네. 변수가 예상하지 있을 못한 수 게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요. 있어서 그런 것만 안 나온다면 네. 24일 날 이제 모든 변론과 최후 변론까지 종결을 짓고 네. 그때부터 이제 헌법재판관은 이제 보통 재판을 합의라고 그러는데 헌법재판소는 특이하게 평의라고 그러죠. 네. 재판관 8분이 모여서 평의를 거친 다음에 네. 그 평의가 끝나면 판결을 쓰고 네. 그다음 선고하는 게 대충 2주 후가 된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디선 또 열흘이라고도 하고요. 그건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거는 네, 뭐 그건 정해진 일주일만 건 해도 없는 되는 거죠. 거고. 네. 예. 지금 달력 보고 좀 설명을 들을까. 24일까지 최종 변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고일이 3월 3월 이제 9일 또는 10일일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제 3월 첫째 주가 될 수 있고 둘째 주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첫째 주는 헌재 재판관이 8명 참여하게 되고 둘째 주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7명 참여하게 되는데 지금 언론의 분석은 아무래도 첫째 주가 될 것이다. 네, 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네. 지금 헌재가 이렇게 24일 날로 최종 변론을 일단 못 박은 것은 네. 9일 또는 10일에 이제 선고하겠다는 네. 그런 의지를 밝힌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8명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나는 기각이다, 인용이다 본인의 의사가 밝힙니까? 공개됩니까? 예전에는 그게 이제 안 밝혔었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개정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탄핵에 관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관들도 그러면 상당히 4대 3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 아니 예, 그 6명이 탄핵에 찬성만 한다는 찬성해야 거죠? 되니까 네. 4대4 이런 걸 4대 4면 만약에 그렇다면 기각이 되는 거죠. 그 기각이 되는 탄핵 거죠. 기각이 네. 되는 거고. 네.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종 변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렇지만 굉장히 역사 기록으로 남거든요. 선례가 되고. 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여기서 본인의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본인의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네.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빠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밝힐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별도의 신문을 밝힌다고 받지 생각이 되고요. 않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밝힐 수도 있고 네. 아닐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어떤 의중은 네. 대리인단을 통해서 충분히 뭐 표현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과연 꼭 나오겠냐?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